안녕하세요. 명품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는 명품 박사, 여러분의 명박이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번 티파니 1편에서 이어지니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853년 티파니는 공동 경영자인 친구 존 영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회사 이름을 티파니 앵코로 바꿉니다. 1851년부터 은제품 직접 제조 판매를 시작한 티파니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순도 92.5%에 은해 7.5%의 구리를 합금한 스털링 실버를 개발했습니다. 스털링 실버는 기존 은보다 광택이 많고 강도가 강하여 플래티늄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제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잡아주는 스털링 실버의 강도가 높아 다이아몬드를 안전하게 물고 있을 수 있었고, 또한 다이아몬드 고유의 빛을 은은하게 반사해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스털링 실버는 현재 925 실버로 불리며 여전히 티파니의 시그니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867년에는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해 8개 부분에서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난 메달은 은세공 부분 최고 메달이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은세공 부분에서 최고 메달을 수상한 것은 최초였습니다. 당시 유명 주얼리 브랜드는 모두 유럽 태생이었는데 티파니는 유럽 주얼리와는 차별화되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뉴욕 상류층에게 인기를 모았습니다. 1926년 미국 의회는 미국 스털링 실버의 법정 기준을 티파니의 스털링 실버 비율을 채택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서 티파니 스털링 실버의 위상은 높아 NFL, 메이저리그, 뉴욕 마라톤, US 테니스 오픈, PGA 팩스컵 트로피 등 미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의 상패는 매년 티파니가 스털링 실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주얼리 제품의 케이스는 은은한 민트색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국 최초의 카탈로그 블루북의 커버 컬러로 사용되던 이 민트색은 1886년 티파니 세팅 반지 케이스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자 반지 케이스를 따로 구매하겠다는 고객이 속출했고, 이후 티파니는 모든 제품의 상자와 종이백을 해당 색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티파니 블루의 기원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신부들이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뜻을 담아 결혼 답례품으로 민트색의 비둘기 모양 브로치를 선물했던 것에서 영감을 받은 색입니다. 이후 1998년 티파니가 해당 색상을 상표로 등록해 전 세계에서 티파니만이 해당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미국 색채연구소인 팬톤에 창업 연도를 딴 1837 블루라는 이름으로 색상을 등록해 동일한 색상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랜드 미래학자 마틴 린드스톰에 따르면 여성들이 티파니 블루 컬러를 보기만 해도 심장 박동이 22%가량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티파니가 다이아몬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수상한 지 10년이 지난 1877년이었습니다. 그해 남아프리카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287.4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들여 82개의 면을 가진 128.54캐럿의 다이아몬드로 가공했습니다. 본래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58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보석을 처음 본 보석학 박사 프레데릭 쿤츠는 크기보다 광채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다이아몬드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 82개의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티파니에선 쿤츠 박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미국 뉴욕 티파니 본점에 전시돼 있고 사람들은 티파니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 찰스 루이스 티파니의 지도 아래 개발된 티파니 세팅 또는 육지 세팅이라고 불리는 기법은 밴드에서 분리한 다이아몬드를 6개의 발이 떠받들게 하는 독특한 세팅법이었습니다. 이는 다이아몬드를 통과한 빛의 반사를 보다 완벽하게 구현해 자연스러운 광채가 살아나도록 하는 세팅법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전통적인 반지 스타일로 자리해 다이아몬드 제품하면 티파니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팅 방법은 지금까지도 다이아몬드 세공의 표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21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티파니 다이아몬드로 사기를 치려면 조금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티파니는 작업장에서 0.18캐럿보다 큰 원석에 직접 출처를 나타내는 미세한 코드를 레이저로 새깁니다. 이는 현미경으로 확인 가능한데 이를 통해 1년의 다이아몬드 공정 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든 현미경으로 모든 각 다이아몬드의 1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파니는 영화 제목에 브랜드 이름을 넣은 최초의 PPL을 기획합니다. 모두가 영화 이름은 알지만 본 사람은 적은 티파니에서 아침은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오드리 헵번이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신분 상승을 꿈꾸며 뉴욕 5번가 티파니 쇼윈도를 바라보는 장면은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티파니는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주얼리 브랜드로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티파니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지금도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스위트 알라바마 등에서도 티파니 매장이 영화 속에 등장했습니다.
티파니는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이지만 부자들의 브랜드, 전유물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티파니 드림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티파니는 세컨드 브랜드 없이 수십만 원대의 저가부터 수천만 원대의 고가의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싼 보석을 살 수 없는 형편의 젊은이들에게 티파니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스타일을 티파니 블루 상자에 넣어 선물해주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여전히 최고급 퀄리티 제품을 낮은 가격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티파니를 이끌고 현재 티파니 드림을 만든 티파니 회장 겸 CEO 마이클 코왈스키 인터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티파니는 사실 하나의 브랜드이자 뉴욕을 상징합니다. 제품 품질도 뛰어나지만 화려함, 즐거움, 창의성,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뉴욕하면 떠올리는 모든 것과 일맥상통하죠. 은제품은 럭셔리에 대한 티파니의 민주적인 시각을 상징합니다. 장인정신으로 아름답게 세공된 은제품은 고급 다이아 제품 못지않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티파니는 지금도 중저가, 실버라인 매출 비중이 최소 20% 이상 차지하도록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라인의 매출을 높이는 반면 티파니는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중저가 라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티파니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영입 후 티파니 다이아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은제품을 만들어주세요. 최고의 보석 디자이너들을 통해 제작된 중저가 상품들이 최고의 디자인을 가진 것은, 그리고 여성들이 티파니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티파니는 2019년 11월 24일 루이비통 그룹 LVMH에 인수되었습니다. 인수금액은 167억 달러, 약 19조 원. 티파니&코 인수는 LVMH가 성사한 인수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19조 원이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2020년 2월 28일 기준 다음 카카오톡 시가총액이 약 15조 원. LG생활건강이 19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큰 회사와 비슷하고 17번째로 큰 회사보다 큰 정도입니다. 이미 LVMH 그룹은 산하의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지방시, 마르코 제이콥스, 불가리, 태그 호이어, 세포라 등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쓰며 티파니&코를 손에 넣으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티파니&코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립적인 주얼리 하우스입니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주얼리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이미지 덕분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내고 있죠. 또한 포화된 중국 시장 대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미국 브랜드 티파니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주얼리 시장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보석 시장은 신흥국에서 현저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평균 8.1% 성장,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4,805억 달러, 약 559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LVMH와 경쟁 기업을 비교해보면 LVMH는 주얼리 부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대비하여 거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티파니를 인수하였습니다. 티파니는 현재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권의 결혼율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가 2015년 매출 29%를 차지했기에 트렌드의 변화는 티파니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티파니는 이에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차원권에서는 동성간 커플, 동거 커플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결혼 목적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약속을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티파니는 방문하는 고객층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브랜드와 상품을 홍보합니다. 약혼 반지 구매자 대부분은 젊은 남성들이고 그 시기에는 보통 보석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는 것에 착안해 다이아몬드 가공, 캐럿, 투명도, 색깔, 다이아몬드의 품질과 빛의 분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한 명 한 명의 영업사원들을 강도 높은 교육으로 준비시킵니다. 티파니는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주얼리 회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채굴과 관련해 인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앙골라, 콩고, 짐바브웨이에서 광석 구매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티파니는 알래스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브리스톨 베이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금, 구리 광산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죠. 15년 전부터는 보석 재료로 산호 사용을 중단하는 기업 중 하나이며 주얼리 업계 타 기업에게도 산호 사용 금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영상을 위해 티파니라는 브랜드에 대해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흥미롭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았습니다. 깔끔한 이야기 진행을 위해 다루지 못한 것들도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티파니 3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프랑스 패션의 여왕이었던 샤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